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저는 91년생이거든요. 네. 제가 어릴 때는 예를 들어 집에 갔는데 뭐 엄마 아빠가 없어. 네. 뭐 열쇠를 잃어버렸어. 열쇠를 두고 왔어. 네. 그럼 그냥 옆집에 벨 눌러서 네. 집에 지금 못 들어간다 하면 거기서 밥 먹고 맞아요. 예, 예. 거기서 놀다가 이제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 뭐 저희 엄마 아빠가 뭐 아유 뭐 우리 뭐 해수 뭐 거기 놀다 왔었나요 하고 뭐 과일도 갖다 주고 막 이랬었던 분위기예요. 그리고 어디에 누구 살고 있고 누구 집 아들 이런 거 서로 다 알고. 근데 지금은 뭐 남의 집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뭐 왜 우리의 뭐 그쵸. 한테 뭐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게 좀 친구하고. 되게 각박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크잖아요. 네.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서울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는 동네에 그랬었거든요. 저도 왜 그랬어요. 옆집 가서 밥 먹고 있으면 엄마 오고. 네. 이게 다 어쨌든 효율성 때문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찢어져서 좋은 건 효율성이거든요. 생산량하고 효율성.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인적 자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사실 이웃이다 뭐 이런 것도 그게 그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애는 동네가 키운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들 뭐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것처럼 손해 보기 싫어 딱 상상만 해봐도 나 너한테 손해 안 볼 거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면 그 집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냥 똑같은 거 놓고 파이 나눠 먹는 거 내가 더 먹을 거야 더 먹을 이거밖에 안 되지.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아예 딴 거 하면 안 돼. 딴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보통의 사람들이 너무 무시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300충이라는 말 아세요? 들어봤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300충이래요. 네. 200 벌면 200충이고 충이 벌레 충자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벌레라고 하니까 보통은 이꼴 벌레인 거잖아요. 그러고 치면 300이면 이제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어쨌든 보통의 삶이잖아요.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20년 내가 참아서 이 딱딱한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기 싫은 공부하면서 버틴 대가가 벌레야.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누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피부로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네. 이거는 벌레만한 인간 이하의 삶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비하하면서 자기를 그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용어에서. 그 진지충 막 이런 거. 저는 학교 다닐 때 되게 싫어했어요, 그 얘기를. 왜냐면, 그럼 다 캐주얼해야 돼? 캐주얼해서 얻는 게 뭔데? 관계 끊는 거예요. 왜냐면 효율성 때문에. 이 깊은 관계를 안 맺겠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진지한 게 저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진지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나한테 진지한가? 이게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연결되면서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전 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하하고 결국은 이 감정이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보 전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하고 의사소통할 때 그냥 난 드라이하게 뭐 예를 들면 카톡으로 보내는 거에 정보면 되는데 너랑 얘기하면 1시간 동안 뭘 얘기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딱 받아들이려면 처리해야 될 그 이제 데이터가 많으니까 효율성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걸 유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게 퇴행하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과 어떤 사건들은 병든 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트라우마라는 걸로 이렇게 딱 박히게 되는데 그 트라우마는 결국은 언어적으로 해석하거나 뭔가를 해내야지 이게 이제 승화돼요. 이게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나의 감정이나 에너지들을. 근데 이게 딱 유보하는 순간 안 움직여요. 트라우마의 특징이 안 움직여져요. 정지가 돼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런 트라우마가 누적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들이 원래 관계에서 해소돼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남자 어른하고 어떤 관계 맺는 데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럼 다른 남자 어른하고 이게 해소가 돼야지 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 어른하고의 관계는 내가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이게 유보된 상태로 아무하고도 관계 안 맺고 가면 나는 그냥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은. 내 내면 세계는. 우리가 많이 듣는 말도 너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마라. 뭐 좋은 말도 있지만 당연히 뭐 감정 말고 수치 데이터 갖고 와. 그러니까 너무 차갑다는 거죠. 너무 각박하다는 거죠. 모든 게. 일할 땐 당연히 필요한데 그 일이 끝난 영역에서는 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어떤 부분으로 살다고 하더라도 일이 끝난 영역에서는 난 사람으로 살고
이게 내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뭐 나의 업이니까 한다. 이게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은 계속 돌아가는 공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낭만이 없다. 네, 낭만이 이 인간적인 부분이잖아요, 사실. 되게 쓸모없는 짓. 뭐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네. 아기가 울어서 시끄럽거나 하면 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쵸. 조용히 하라거나 뭐 네. 그런 네. 낭만이 없다. 네. 그런 것들도 감정을 내가 받잖아요. 그럼 내가 그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감정은 이게 인터액션이거든요. 이게 하면 차단해야 돼요. 그게 그 현상인 것 같아요. 아기가 울면은 이게 딱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근데 저게 나한테 안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민원 신고를 하고 뭘 하는 거잖아요. 공공이라고 해도 예전에는 뭐 공공이어도 이렇게까지 막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내가 받는 것 자체가. 왜냐면 나도 미제가 많으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는데 애들이 시끄럽다고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을 넣은 거예요. 운동회 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 초등학생 애들이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저희 조금만 놀게 해주세요. 빨리 끝낼게요. 이렇게 막 했던 영상이 실제 있으면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 이 정도까지 왔구나 지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애들은 노는 게 일이잖아요. 그쵸. 저는 노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놀이에서 학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사회성 배우고 근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사회성이고 인간의 뭐 어떤 기본 욕구 뭐 모르겠고 공부해. 그게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그럼 저는 싫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사회가 그게 하나씩 퍼져나가면 그럼 여기는 얼마나 경직돼요. 사람들이 다들 화가 나 있어요. 맞아요. 다들 분노에 있습니다. 분노에 있고 나 건들기만 해봐. 뭐 어디 뭐 누구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화병이 우리나라에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너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일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이제 골마 터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심지어. 뭐 이제 심리학적 차가운 개념으로는 감정을 정의할 때 과거의 경험 기반으로 뇌는 과거의 데이터 다 있으니까 주관적 해석을 더해서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나한테 내가 보내는 신호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돼야지 내가 나에게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근육 같아서 퇴화도 돼요, 감정은. 안 쓰고 다른 걸 돌려버릴 수 있어요. 만약 화가 났을 때 웃는 사람들도 있고, 뭐 슬펐을 때 뭐 화내는 사람도 있고, 뭐 부끄러움을 느낄 때 웃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쥐고 흔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고착된 상태로 이렇게 쪼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그럼 언젠가는 풀려야 되지 매니징인 거잖아요. 어쩔 땐 쪼고, 어쩔 땐 풀어놔야지 이게 삶이 돌아가는 거, 매니징가 건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푸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으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우발적 살인이라는 게 감정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축 아파트거든요. 근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단지 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공원이나 뭐 이렇게 단지 내에 그게 있잖아요. 놀이터든. 모든 아파트가 그걸 바라보고 있고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고 네. 중간에 놀이터랑 공원이 있다. 네네. 뭘 하는지 다 보여요, 거기서.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파놉티콘이라고 감옥 만들 때 그렇게 만들거든요, 원래 구조가.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비교가 돼요. 기본적으로 비교가 되고 뭐 눈에 딱 거슬리는 게 있으면 딱 잘 보여요. 그럼 그 단독보면 이제 폭탄 터지는 거예요. 뭐 누가 아기가 뭐 했다더라, 뭐 지나다니는데 놀이터에서 누가 뭐 한다더라. 그 내용 보면은 이게 왜 문제지? 어렸을 땐 난 이런 거 다 했는데 근데 단톡방에서 난리가 나요. 민원 엄청 나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자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단지 내에 전기차가 이만큼인데 전기차 충전기가 뭐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돈 줘가지고 그 아파트 관리비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가 필요가 없다. 이 소유 대수에 비해 없애라. 그리고 돈 주고 또 뜯어요. 이상하잖아요. 만들어 놓은 걸? 네. 그거 안 쓰고. 이제 저희는 유아 과밀 지역이거든요.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애기들이 많아요. 애기들이면 이 아파트 가서 놀 수 있고 저 아파트 가서 놀 수 있고 저 아파트 가서 놀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동네 친구들이니까 심지어 유치원 친구들이 다 아파트 따르게 사니까. 근데 들어가려면 다 이게 있어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해요. 다른 외부인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보안 카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이제 핸드폰에 그걸 이제 해야지 문이 열리는데 원래 없던 건데 설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외부인들이 들어온다고.
근데 이건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뭐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곳만뿐만 아니라 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뭐 사유지라서 그게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선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선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 구역, 네, 내 여기는 구역. 우리들만의 공간, 네. 이건 내 거, 약간 그런. 네. 그러면 애들이 뭐 결국 무슨 소리 하냐면 넌 저 아파트 살잖아, 넌 이 아파트 살잖아, 넌 이 아파트 살잖아. 아파트 값 다 매겨져 있고. 이게 그냥 암암리 학습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어디는 막 그렇게 그런다면서요. 막 아파트 단지 사는 부모님들이 저기 빌라촌 사는 애들이랑 저쪽으로 가지 마라. 그냥 여기 단지 안에서만 놀아라. 뭐 그런 얘기도 한다고. 네. 엘사? LH 네. 뭐 하여튼 그 사는 사람들을 뭐 그렇게 불러오면서 놀지 말라고 하고 막 그런 것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엘사라 그런다고요? 엘사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명칭을 해서 그렇게 친구들끼리 유치원 때부터 막 초등학교 때부터 쟤네 엘사야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분수대가 있어요 아파트에. 네. 근데 거기 애기들이 이제 당연히 물 좋아하니까 이렇게 막 놀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거기 놀고 있으면 이렇게 팔 막 뭐 담그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제 막 뭐 물 올라오면. 네, 물 올라오고 네. 이제 막 뭐 떠다니고 이러니까 뭐 나뭇가지랑 나무 이제 떠다니고 막 개구리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요. 막 거기서 이제 손 담그고 뭐 하고 있고 막 그러면 민원을 낸다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해요. 애들이 저기 분수 물 올라오는데 그거 자꾸 물 건든다고 민원을 넣는다고요? 거기 주변에서 놀고 막 발 담그고 막 이런다고. 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단톡방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단지마다 단톡방. 또 막 밤에 이제 불나서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그러니까 뭔가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못 참는 거네요. 쉬우니까요. 보내기 쉽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건 어떤 마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쉬워요. 그게 제지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다고 제지를 저항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우리 때는 학교 열심히 가서 개근상 받으면 엄청 자랑스러운 거 있잖아요. 네. 결석 안 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학교 잘 나가가지고. 네. 근데 요새는 개근상 받으면 개근 거지라고. 그러니까요. 돈 없어서 해외도 못 나가고 학교만 나간다고 또 무시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니 나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전 진짜 애 키우니까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여행을 일부러 경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이제 심지어 요즘 이런데요. 경유해서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너 거기 갔다 왔어요 이러니까 휴가 때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야. SNS에서 동료 직원들끼리 그 네트워크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가기 싫대요. 가기 싫고 너무 힘들대. 휴가 때 쉬고 싶대. 억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때 여행 가야 될 것 같아. 물론 가면 좋죠. 근데 안 가면 거지잖아. 나는 거지를 벗어나기 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누가 뒤에서 민다. 내가 의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뒤에서 민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또 집을 사면 우선 뭐 집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뭐 너무나 지금 통용되어 그렇죠. 있지만 어렵게 집을 구해서 이제 들어가면 경기도야 서울이야? 서울이면은 뭐 자가야 전세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금나누리가 또 시작되잖아요. 그쵸. 그 몇 평이야? 이 끝이 없어. 이 금나누리에 끝이 없어. 너무 서로 이렇게 넥타리 이렇게 쫄라매는 것 같은 되게 힘들어요. 네. 딱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그냥 이 평균치가 너무 높아요. 평균치도 높고 전 사실 이게 너무 등락이 심하잖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느낀 그냥 청년으로서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누가 어떤 정책이 나오면 어떤 사람이 정책을 펼치면 갑자기 값이 막 갑자기 이만큼 들고 또 누가 이걸 또 잠재우겠대. 그럼 또 값이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는 빨리 뭐 어디에 탑승을 해야 돼요. 그런 유동성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그러면 이게 자체가 인생 걸고 영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영혼을 끌어넣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체를 인생을 걸고 베팅을 자꾸 하게 한다고요. 기본적인 욕구에 가지고. 근데 그 베팅에 실패하면 그냥 실패되지 않는 거고 베팅에 성공하면 인생이 로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예민한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일단 내 인생이 로또인데 그 내 의지도 아니에요. 타인의 의지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롤러코스터가.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뭐 저는 어쨌든 부동산이 없으니까 이거 못 되면 패배자 이걸 자꾸 주입을 엄청나게 하고 그걸 이제 왜냐면 그게 니즈가 있는 거죠. 계속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사람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이라는 어떤 서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람마다 미션이 다르거든요. 극복해야 될 문제가 달라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 그거 다르고, 왜냐면 삶이 다르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서. 그럼 그걸 해나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없이 다 그냥 1억 벌어야 돼. 그거 없이 다 이 정도 대학 가야 돼. 다 그냥 자꾸 무슨 아스팔트 깔 때 이렇게 미는 거, 불도저로 자꾸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 네. 평평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럼 밀어버리고. 계속 그런 식인 거죠. 도로 깔 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이렇게 미는 거요. 열 막 가하면서. 네. 다시는 못 일어나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인에게는 만 가지 색깔이 있는데 다 똑같은 색깔로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도 결혼을 축하하려고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나 호텔에서 결혼했는데 내 친구가 축의금 10만 원 냈다. 밥값이 7만 원인데 어떻게 10만 원을 낼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비즈니스고 모든 게 다 이해관계, 이익관계로 엮여 있고 그러니까 숨 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이제 직모님이 얘기하셨던 낭만이라는 말로 되는 것 같은데 숨 쉴 곳이 없으니까 결국 숨은 한 번 쉬어야지 다시 참을 수 있거든. 이게 안 되면 저는 자살률이 이래서 생기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주변에 우울증인 사람도 많고. 근데 그게 고장나는 거거든요. 계속 그 기관을 써서. 그래서 그것들이 근육이 실제로 커진대요. 뇌를 찍어보면 그 우울을 담당하는 감정을 쓰는 기관이 커져서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고장나냐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주변에 깔려 있잖아요. 뇌는 불안하니까 계속 이걸 문제 해결하려고 돌리게 돼요. 그럼 이제 신경하고 시스템이 다 곤두선 각성 상태가 멈추지 않는 거죠. 이 상태가 되니까 고장났는데 그러면은 요즘 우울하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감정 꺼내면 또 이제 비싸니까 데이터가 많이 드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 사람은 그 방치되는 거예요. 다 숨겨놓고 그러면은 일할 때만 괜찮은 척 집에 오면 또 맛이 가고 이게 진짜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게 망조죠. 구성원들이 다 괴로워하면서 버티고 존버하고 있는데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러고 망가져가고 망가졌는데 10억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망가졌는데 100억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민다. 너무 민다 뒤에서.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멤버십에 오시면 비공개 영상과 더 많은 비하인드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의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경험은 컨텐츠가 됩니다. 아래 메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